안녕하세요. 사회복지학부 조교 박슬기입니다. 2020학년도 사회복지학부 전공선택 절차에 대해 안내하려고 합니다. 절차는 우선 6월 1일 월요일부터 6월 5일 금요일 이 주간에 대학생활과진로 수업을 통해 전공설명회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6월 11일 목요일부터 6월 15일 월요일 이 기간에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전공선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전공선택 신청이 끝나고 6월 18일 목요일부터 6월 24일 수요일 이 기간에는 지도교수님과 전공선택 신청자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지도교수님과의 상담은 전공선택 신청과 관련하여 고민 또는 갈등이 있는 학생들만 해당됩니다. 지도교수님과 상담이 끝나면 전공선택이 확정됩니다. 전공선택 결과 발표는 7월 3일 금요일에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기간에 본인이 신청한 전공이 맞는지 꼭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전공선택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공선택 신청과 관련하여 각 전공에 대한 설명은 전공 소개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꼭 전공선택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선택 신청은 1지망 그리고 2지망까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공은 1지망 선택 전공을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고 성적순으로 배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전공선택은 신청 후에 전공선택 변경이 불가하니 본인에게 맞는 희망 전공을 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선택 절차와 관련하여 전달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이와 관련해서 궁금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520-0616 이 번호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유아 보육 전공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의 아이들은 태어나서 출생 첫 해를 집에서만 보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알람이 울려서 깨고요. 짜여진 시간 안에서 하루가 진행되고 부모 외에 많은 성인들과 접촉하면서 집단에 속해서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지내야만 해요. 자, 이럴 때 부모 외에 아동의 곁에서 그들을 지원하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요. 바로 이들 중에 한 분이 보육교사입니다. 보육교사는 이렇게 아동들의 보호, 양육, 또 교육을 책임지는 거죠. 자, 보육과 돌봄을 통한 공공성의 강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핵심입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먼저 아동수당 제도가 작년부터 도입이 됐고요. 국공립 어린이집 40%까지 증설이 되고 있어 여러분들의 취업 기회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돌봄이 확대되면서 다 함께 돌봄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전체 학년으로 확대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보육교사 처우가 개선돼서 보육교사의 처우가 높은 어린이집이 부모님들의 보육 만족도도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소개하는 영유아 보육 전공입니다. 이들을 따라오세요. 뭐든지 알려드릴게요. 걱정은 No! Don't worry, be happy. 자, 여기가 바로 모의 수업도 하고 춤도 추고 친목도 다질 수 있는 만능 장소예요. 이제 우리가 그대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릴게요. 우리 영유아 보육에서는 아동 권리와 복지, 아동 동작, 아동 음악 등등을 배우고 이런 수업들을 통해서 저희는 이런 교구들도 만듭니다. 잘 보셨죠? 저희는 이런 교구들로 모의 수업도 한답니다. 해도 너를 맞으러 어둠 속에서 얼굴을 내밀었지. 너가 내게 만나는 것, 그건 기적이었어. 우리 전공만의 매력을 알려줄게요. 첫 번째로는 4가지 전공 중 취업률 1위. 두 번째로는 다른 전공은 따라갈 수 없는 보육만의 단합력. 다른 전공들과는 다르게 우리끼리만 듣는 수업이 독보적으로 많아서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단합력을 만들어내죠. 아, 맞다. 선배들이 궁금해요? 지금 본 것처럼 유쾌, 상쾌, 통쾌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따 봐요.
네, 자, 방금 보신 것처럼 영유아보육의 전공 특성은 현장 중심, 단합력, 그리고 취업으로 요약됩니다. 자, 먼저 현장 중심 학습 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보실까요? 자, 2017년 일본의 도쿄에 있는 메다카 보육원이라고 하는 어린이집의 현장 학습을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자연 중심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정말 자연스러운 환경을 중심으로 일본의 영유아들이 행복하게 보육을 받고 있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 유아교육진흥원의 현장학습도 다녀왔었고요. 또 서리풀 어린이집 현장학습도 있었습니다. 네, 4번조다. 네, 1등, 2등을 가리겠습니다. 1등, 2등. 자, 1등조는 네, 꺼주시면 돼. 네, 이외에도 어린이 안전체험 교육도 받고요. 또 꿈초롱 어린이집에서 전공 연계 봉사도 꾸준히 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단합력을 또 볼까요? 자, 서초구에서 의뢰한 어린이날 행사에 인형극 봉사를 했었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죽은 줄 알겠지. 박치 영감은 바보래요. 박치 영감이 죽었다. 어찌 죽었나? 눈알이 터서 죽었다. 정말? 코피가 나서 죽었다. 뭐? 기가 막혀 죽었다. 그런가? 입에서 피가 나서 죽었다. 진짜? 불에 터서 죽었다. 아, 불쌍한 패치 영감. 욕심쟁이긴 해도 좀 불쌍한걸? 우리가 예쁜 꽃무덤을 만들어줄까? 그래! 매년 각종 어린이집 행사에 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공 봉사 우승 상금을 전에 기부하고 또 사복데이체전 우승을 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취업률을 보겠습니다. 취업률은 평균 76% 정도고 전공 중 가장 1등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전공 취업 70%, 일반 취업의 30% 정도를 하고 있는 막강 취업을 자랑하는 전공입니다. 이번에는 취업한 선배들의 인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예술대학교 영유아보육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8학번 졸업생 유정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백성예술대학교에서 탄탄한 보육 수료 과정과 보육 실습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보육교사의 길을 걸으며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도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좋은 보육교사 되길 바랄게요. 그러면 안녕. 안녕하세요. 17학번 영유아보육을 전공한 권은영이라고 합니다. 졸업 후 박기숙 교수님 추천으로 지금은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2년째 근무 중이며 만 1세 담임교사를 맡고 있습니다. 백성예술대학교 영유아보육 전공 화이팅! 안녕하세요. 1학번 영유아보육 전공 졸업자 오수진이라고 합니다. 백성예술대학교 영유아보육 전공에 입학하신 여러분들을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설레는 대학생활을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을 텐데 모두들 파이팅 하시고 머지않아 선생님으로서 어린이집 현장에서 만나뵙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성예대 영유아보육 전공 09학번 박현진입니다. 여러분의 백성예대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백성예대 영유아보육 전공을 잘 마치고 어린이집 7년을 근무하고 현재는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곳에서 3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대학에서의 시간을 성실하게 잘 보내길 응원하고요. 현장에서 만나 보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뎌낸 만큼 이 시간을 배로 즐겁고 기쁘게 보내길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그 외에 많은 선배들이 보육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재미와 보람이 있는 학교 생활과 취업을 원하신다면 영유아보육 전공으로 오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성예술대학교 사회복지학부에 입학하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사회복지학부 노인가족복지 전공 담당 교수인 최세영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사회가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또 고령 사회에 진입함으로써 다양한 사회복지 욕구가 있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가족 안에서의 문제는 결국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고 또 그런 만큼 우리가 건강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다양한 측면에서도 사회복지 분야가 꼭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최근 매스컴을 통해서도 보도된 것처럼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 정책이나 제도는 계속적으로 그 범위가 다양해지고 앞으로도 확장되어질 예정입니다. 특히나 노인복지 분야는 더욱 그러하리라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노인복지 전공을 하게 되면 사회복지 분야를 공부하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노인복지의 교과목들을 추가로 배움으로써 노화 및 노인 문제를 이해하는 데 좀 더 쉽고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공 수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때 배우는 교과목들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대학생활과 진로라는 과목, 그리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은 필수 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개론, 자원봉사론, 가족복지론을 1학기에 여러분들이 배우는 전공에서의 어떤 선택 과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요. 2학기가 되면은 노인복지론, 사회복지 실천론, 또 행정론, 조사론, 건강가정론이라는 교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에 필요한 교과목과 또 건강가정사를 취득하기 위한 교과목들을 학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공 수업 2학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이 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사회복지 분야의 심화 과정으로 좀 더 깊이 있는 교과목을 배우고 그리고 1학기를 마치고 나면 여름방학에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나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1학기에는 실습 진로 멘토링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실습을 잘할 수 있도록 교수님들의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사회봉사나 건강가정론, 가정과 문화, 다문화 가족복지, 지역사회복지,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이런 교과목들을 여러분들이 이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2학기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취업이나 또는 편입 여러 가지 방면의 진로를 놓고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고민과 또 교수님들의 조언을 통해서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취업 진로 멘토링, 또 사회복지 현장 실습, 그리고 가족 상담 및 치료, 노인 사례 관리, 사회복지 법제, 정책론, 노인복지 시설 실무 등의 교과목들을 전공 선택 과목으로서 이수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졸업 후에 취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노인가족복지 전공을 선택하게 되면 꼭 노인복지 시설로만 취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느 곳이든 취업이 다 가능하고요. 특히 여러분들의 적성과 희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름방학 또 2학년이 되면 실습을 한번 해보면서 내가 이런 분야에 혹은 이런 대상과 내가 잘 맞는구나 혹은 적성에 맞지 않는구나 라는 거를 조금 변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적성을 고려하고 관심도나 또는 내가 희망하는 어떤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또
아동시설이나 청소년시설 또는 장애인시설, 그 밖에 여성이나 다양한 사회복지 관련된 기관들은 모두 다 취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노인가족복지 전공을 함으로써 우리가 좀 더 노인에 대한 이해와 노인을 위하는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의 집중적인 또는 전문적인 교과 과정을 학습했기 때문에 노인과 관련된 노인종합복지관, 노인요양시설 또는 주간보호센터 등 노인과 관련된 시설에 갔을 때 좀 더 여러분들의 전문성이 돋보일 수 있고, 또 그것을 물론 다른 대상이 되는 시설에 갔을 때도 얼마든지 응용해서 활용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또 현장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데 있어서 특화되어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 취업의 문은 열려 있고 여러분들의 적성이 가장 우선시되어서 취업을 선택하고 또 지도받을 수 있다라는 걸로 여러분들께서 취업에 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우리 노인가족복지 전공에서 활동한 사진들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인데요. 선후배 간의 모임을 통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또 친밀감을 형성해서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올해는 아쉽게도 여러분들에게 선후배 간의 만남의 장이 없었다라는 것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매년 신입생을 위한 환영 파티가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사복데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매년 4월에 행하는 사복데이는 저희가 잠실체육관을 빌려서 사회복지학부가 모두 다 전공별로 체육대회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노인가족복지 전공은 우승 경력도 있고 또 응원상이나 이런 단합하는 면에서는 최고의 친밀감을 보여주면서 정말 팀원들끼리도 굉장히 결속력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사진은 진리축전 사진입니다. 우리 진리축전은 학교 전체가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학부에서는 별도로 이렇게 장터를 운영을 하는데요. 다양한 물품을 직접 학생들이 재료부터 구입을 해서 판매를 하고 그 수익금으로 또 좋은 일에 기부도 하고 또 그것으로 나눔을 하는 그런 행사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전공 연계 봉사 사진인데요. 아마 이때는 2년 전 같은데요. 이때는 우리가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전공 연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에는 취업한 선배나 편입학한 선배로부터 특강을 듣기도 하고, 오후에는 단합을 다지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가서 야외 활동을 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한 모습들인데요. 지난해는 저희가 헤리티지 요양원을 방문해서 그곳에 거주하고 계신 어르신들 과 일일 마켓 프로그램들을 직접 야외에서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보람된 시간을 보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인가족복지가 단합력으로 전공 연계 봉사를 잘 마쳤다라고 자랑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MT 사진인데요. 우리가 지난 2학기에 1박 2일로 음성에 있는 꽃동네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다양한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룹별로 나누어서 직접 클라이언트를 만나면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도 유익한 시간들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타 행사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았는데요. 페스티벌을 통해서 우리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도 펼치면서 그 기금을 통해서 사회복지학부에서는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연탄 봉사 활동도 직접 이렇게 참여해서 진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수업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는 그 반 친구들하고 함께 종강 파티를 강의실에서 했던 기억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졸업하는 선배들을 위해서 1학년들이 마련을 해서 그러니까 졸업 축하 모임을 이렇게 또 종강하는 시점에 매년 2학기에 진행하는 그런 훈훈한 모습의 사진들도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 전공을 선택하지 못하셨나요? 고민이 되신다고요? 네, 20학번 새내기 여러분들 아직 전공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우리 노인가족복지 전공에 오시면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따뜻하게 맞이해 주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또 좋은 친구들과 함께 대학생활을 멋지게 이루어 나가기를 응원하면서 여러분들 노인가족복지 전공에서 만나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생교육 청소년 전공 최용범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전공을 소개하게 됐는데요. 직접 여러분 앞에서 하면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다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소개하다 보니까 여러분 잘 귀 기울여가지고 들어주시면은 우리 평생교육 청소년 전공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평생교육이란 뭘까요? 여러분 평생교육 많이 들어보셨죠? 이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평생교육법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학교의 정규 교육을 제외한 주로 성인들이 참여하는 모든 조직적인 교육활동. 여기 보면 성인들 교육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평생교육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학교 교육은 다 어린이들이잖아요. 유치원부터 대학생까지 이제 성인 전기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학교 교육을 마치고 나면은 성인이잖아요. 성인들이 참여하는 예를 들어가지고 직업학교라든가 문화센터라든가 각종 학원이라든가 기술학원이라든가 이 모든 곳이 다 평생교육 기관입니다. 거기에서 하는 교육이 여러분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아동보다는 이 성인들 교육은 뭔가 다르지 학습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교과목도 전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같은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이 생기게 된 거죠. 자, 그럼 청소년 전공은 뭘까요? 여러분 청소년은요, 청소년 기본법에 9세부터 24세 이하를 청소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어떻게 보면 청소년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분야에 어떤 전문가 양성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청소년들이 보통 청소년 수련관이라든가 수련원이라든가 유스 호스텔이라든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문화활동이라든가 창의활동, 그러니까 학교 외에 여러분 인격적인 성숙을 위해서 많은 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여러분 청소년 지도라든가 청소년 상담이라든가 이와 같이 청소년들 관련된 전문 공부를 하는 것이 바로 청소년 전공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합쳐진 평생교육 청소년 전공은요, 전문대학 중에 우리 백석예술대가 유일하게 있는 전공이에요. 이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전공이 있는 데가 많지도 않을 뿐더러 평생교육 청소년 전공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있는, 특히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학교만 있는 전공입니다. 그래서 희소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졸업을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진로가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교육 청소년 전공은요, 유일하지만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하여 운영하고 평가할 전문가인 평생교육사를 우리가 양성하는 걸 1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는 거죠. 그리고 평생교육사뿐만 아니라 청소년 지도사. 이 청소년 지도사가 하는 일은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지식과 자질을 갖추고죠. 그러니까 여러분 청소년들이 갖는 많은 문제들, 또 아니면 훌륭한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돕는 게 바로 청소년 지도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평생교육사, 청소년 지도사가요, 여러분 다 국가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자격증을 여러분이 졸업할 때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전공에 대해서 특징적인 거 몇 가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첫째, 소속감, 그 다음에 전공 인사는 뭐가 있나, 수업은 어떻게 되나, 그 다음에 자격증은 뭘 받게 되나, 졸업부 진로는 어떻게 되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소속감입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교육 청소년 전공은요, 무엇보다도 우리 소속감을 갖게끔 해가지고, 여러분이 우리 전공을 선택하면은 굉장히 친하게들, 단합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커플도 많이 생기는 전공 중에 하나예요. 우선 여러분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다 이렇게
여러분이 가입해가지고 서로 친구가 되게끔 우리가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페이스북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또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이요, 다들 이렇게 직장 생활 하셨거나 이렇게 사회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이 많아서 다양한 교류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특징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평생교육 청소년 전공은 제가 자신있게 얘기하는데 단합이 잘 되는 전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우리 전공에 와가지고 보면은 와, 진짜 평생교육 청소년 전공 학생들은 뭔가 다르구나, 진짜 잘 어울리는구나, 단합이 잘 되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둘째, 전공 행사가 있는데요.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일일 현장학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일 현장학습을 통해가지고 여기 밑에 보면은 이렇게 모여있죠? 앞에는 뭔가 행사를 하고 있고, 굉장히 우리가 재미있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일일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2학년 선배들이 프로그램을 잘 준비해가지고 1학년들 후배들 위해서 9월 달쯤에 보통 해요. 9월에 재미난 프로그램을 하나 합니다. 그 다음에 2학년들을 위한 졸업 모임을 이렇게 또 합니다. 그래서 졸업생들을 위한 또 모임도 갖고 또 졸업을 축하하고 식사도 같이 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을 우리가 사육작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봉사활동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합니다. 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한 어떤 설문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전공 연계의 봉사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평생학습 축제 같은, 우리 이제 평생교육 전공은 이 학습 축제 같은 데 가보면 평생교육 기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견학도 다녀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수업에 대한 안내예요. 우리 평생교육 청소년 전공 수업은요, 여러 가지 이론, 실기 발표를 통한 수업 방식이 합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교육자가 들어가고 지도하기 때문에 발표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매 시간 많은 수업들이, 발표들이 많습니다. 이게 되게 참여식을 통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 교수님들 대부분요, 현재 청소년 수련기관이라든가 평생교육기관에서 장으로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 또한 옛날에 대기업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 교수님들에 의해서 강의가 이루어지고 수업이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이론뿐만 아니라 또 현장의 어떤 생생한 감을 수업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어요. 자, 네 번째, 자격증입니다. 관심 많으시죠? 당연히 우리 전공을 여러분이 이수하게 되면은, 수료하게 되면은 평생교육사 2급입니다. 2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몇 과목이 좀 약간 성적이 안 좋구나 그럼 3급도 여러분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2급을 보통 일반적으로 받습니다. 대신 전문대학은 청소년 지도사는 3급을 줘요. 여러분이 이제 청소년 지도사 2급을 받으려면은 여러분 이제 4년제 대학을 편입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선택 조건인데 레크레이션 1급도 여러분이 몇 과목을 들으시면 받으실 수 있고요. PBG 놀이 지도사라고 해서 프로블럼 베이스드 게임이라고 이제 놀이 지도사도 여러분이 선택적으로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전공을 하게 되면요, 졸업 후에 무엇보다도 청소년 시설 청소년 수련관이라든가 수련원, 그다음에 이제 평생교육기관. 여러분 이제 지금 당장은 여러분이 학생이었기 때문에 성인 교육기관이 딱 머리에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제 수업을 통해 가지고 평생교육기관이 얼마나 몇천 개나 되거든요.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인우리 평생교육원 이런 평생자가 붙어 있는 교육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이죠, 여기 금천 청소년 수련관 이런 데에도 많이 우리 청소년 수련관에도 여러분 선배들이 많이 취업이 돼 있어요. 청소년 뭐라고 되어 있죠, 이게? 얘들 청소년 이제 관련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우리 전공을 하게 되면은 평생교육기관이나 청소년 관련된 기관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평생교육 청소년 전공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좀 더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선배들한테 좀 더 이렇게 평생교육 청소년 전공이 어떤 건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문의를 해주면은 친절하게 여러분들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우리 전공에 오면 대학 생활에 진짜 행복해집니다. 자신있게 얘기 드릴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지시고 저희 전공을 선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굉장히 행복해 보이죠? 우리 전공 1일 프로그램 후에 전체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거예요. 굉장히 좀 우리가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같이 이 자리에 여러분 초대하니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